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중 관세 전쟁과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국 정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 중국 무역 협상 시작,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 분석, 지정학적인 변화, 추풍낙엽 라팔 세대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KF-21을 밀어야 됩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이제 중국 사이에 서해에서 공중전이 있다. 이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죠. 먼저 러시아 전승절 소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푸틴이 이제 시진핑과 만나고 전승절을 하고 이건 늘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제 관심은 이브라임 트라오레 대통령입니다. 부르키나파소 정말 작은 나라죠. 이브라임 트라오레 대통령은 아프리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에는 썩은 사과들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세네갈, 루안다, 콩고 여러 나라들이 서구 어떤 이제 강대국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아프리카를 실질적으로 착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 발전을 막고 있습니다. 이 부르키나파소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보여주는 변화가 아프리카 전 대륙에 이제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면은 아프리카에 혁명적인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과 프랑스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브라임 트라오레 대통령을 노리고 있죠. 그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 우리가 이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기전자가 압도적입니다. 셀폰이나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통신 장비, 컴퓨터 액세서리, 장난감 게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역시 전자제품, 기계류가 이제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여기서 상당 부분, 그 압도적인 포션입니다. 미국산 브랜드입니다. 즉, 델이라든가 휴리 패커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IT 업체들이 있습니다. 과거 이제 고프로도 그렇죠. 이 공장을 중국에 두고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가져와서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미국 소비자에게 팝니다. 미국 사람이 순수 중국 브랜드 제품을 살까요? 물론 아마존 같은 데 뒤지면은 쏟아집니다. 저가 제품들이 쏟아지죠. 그리고 중국은 박리담회로 이제 미국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 구조도 뜯어보면은 미국의 이제 이 중간상들이 큰 이익을 남기고 있죠. 중국이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기는지 그것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미국의 아마존과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 들어가 있는 입점에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예를 들면 한 20불에 사서 미국 소비자에게 한 35불, 40불에 판다. 이런 식으로 중간상들 그리고 아마존은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 소수인종도 많은데 히스패닉이나 또 에이시안들 이들은 이제 이베이나 아마존 뒤져서 저가 제품 삽니다만 대부분의 이 미국인들은 미국 브랜드를 선호합니다. 델이나 휴리패커드 이런 것을 사게 되죠. 그런데 이제 상징적인 제품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이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폰은 중국에서 조립됩니다. 2018년 자료지만은 중국이 어느 정도 이익을 보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이 분석 컬럼은 2018년에 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일기죠. 중국과 이 무역 전쟁을 시작하는 초기입니다. 그런데 애플 측에서 이제 이런 자료를 올렸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7의 제조 원가가 이제 237불이면은 이것을 미국에 가져와서 거의 $1,000에 팝니다. 그러면 600-700불을 그냥 애플이 먹는 거죠. 물론 중간에 이런 로지스틱스 이런 비용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제조 원가에 미국 제품, 예를 들면 이제 미국 반도체가 들어간다. 이게 한 68불, 일본이 67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센서, 소재, 이런 것을 일본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주로 이제 마이크로 서킷리, 기판이죠. 그리고 파악되지 않는 거 21불. 그리고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은 디스플레이나 그리고 내부의 어떤 메모리, 중요한 부품들 이런 것도 이제 좀 공급을 하죠. 그리고 중국은 8.46불입니다. 이 중국의 8.46불, 여기 대부분은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이죠. 이때만 해도 중국은 아이폰 7에 자체 브랜드로 어떤 제품을 공급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은 단적인 예입니다만 중국에서 제조되어서 미국으로 수입할 때 실제 중국이 버는 것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이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구되는 품질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뭐 컴퓨터, 뭐 데스크탑이든 랩탑으로 가면은 이건 뭐 그냥 중국산 부품으로 도배되어 있죠. 제가 그저께 이런 글을 썼는데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전제 조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갈 건데 관세 전쟁이 시작될 때 일단 트럼프는 판을 흔들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쌍방간 대화를 해야 되죠. 그리고 미국에 유리한 것, 이제 미국이 중국에 원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타협점을 찾아서 그것을 끌어내야 됩니다. 저는 관세 전쟁으로 판을 흔들어서 협상을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관세 자체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죠. 이 관세는 관세로 뭐 잘못된 무역을 바로 잡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그저께 이런 글을 썼는데 당장 관세 전쟁에 승리나 패배가 있을 수 없고 블러핑은 블러핑이죠. 트럼프가 한 것은 블러핑입니다. 이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는 미국도 이성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씁쓸한 것이 있는데 중국이 한국과 일본 대만 기업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훔칠 때 미국은 뒷짐지고 뒤에서 오히려 장려했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디스플레이, 일본의 소재, 센서, 정밀기계, 그리고 대만의 마이크로 서킷처리, 반도체, 판금 기술 이런 것을 중국 기업이 훔치고 특허를 침해할 때 미국은 철저히 묵인했습니다. 중국이 훔친 기술로 만든 제품이 미국에 판매되는 것도 허용했죠. 미국 법원에 소송이 들어와도 거의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것을 뭐 한 10년, 20년 동안 이런 스탠스를 유지했습니다. 중국의 기술 절도 수혜자는 바로 미국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델, 휴리패커드, 모토로라, 뭐 전기전자 관련된 예만 들겠습니다. 중국 공장에 납품하는 부품은 이전에는 한국, 일본, 대만입니다. 그리고 휴리패커드 이 데스크탑 만들면은 안에 삼성 메모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문구는 사라졌죠. 자, 자연스럽게 중국 내부 업체로 이제 공급선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이제 중국 부품 업체들의 기술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미국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이 됩니다. 제품 단가를 크게 낮추고 미국 기업의 이제 수익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10여 년 전만 해도 미국 델 노트북, 뭐 데스크탑 이런 걸 뜯어보면은 이제 삼성 제품이 들어가면 딱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중국 부품 업체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살 때 뭐 델 이런 거 피합니다. 아수스 마더보드 사서 이제 직접 조립하거나 마수스, MSI 랩탑 대만에서 만든 거 이런 거 사죠. 델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은 좀 의무적으로 미국 브랜드를 사게 됩니다. 뭐 HP나 그리고 이제 델 이런 것을 사죠. 거의 뭐 이런 게 한 80% 이상입니다. 기업용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미국의 기업 가고 뭐 은행만 가도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제품들 뭐 델이나 이런 거죠. 자, 미국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미국 대기업은 엄청난 수익을 누리게 됩니다. 뭐 과거에는 뭐 고장도 자주 났는데 뭐 지금 중공 기술이 좋아졌죠. 중국에서 이제 벌크로 부품 가져와서 또 서비스, 워런티 서비스 제공하면서 바꿔치고 또 돈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기업이 한 겁니다. 솔직히 중국이 미국 기업에 이 훔칠 부품이나 제조 기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일본, 한국, 대만이 훔친 기술입니다. 아이폰 제품 퀄리티 이것은 애플이 아니라 팍스콘에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중국이 최상단 반도체 설계나 소프트웨어, AI 등 브레인에 해당하는 부문에 진출하자 미국은 뭐 발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웨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신 표준 이것은 엄청난 이제 수익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웨이가 이제 2017년, 19년 이때 이제 나간 거죠. 치고 나간 겁니다. 5G에. 그래서 미국은 하웨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의 영역인데 중국은 누적된 제조 기술을 발판으로 미국의 영역에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견제가 시작되는 거죠.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면서 이제부터 애플, 뭐 아이폰 조립 이것을 미국인이 한다. 미국인이 앉아서 뭐 나사 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 거죠. 미국 영역, 자, 상단에 도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과 단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서플라이 체인 하단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이 되는 거죠. 애플이 중국에서 인도로 공장을 옮긴다는 발표를 최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2017년 트럼프 압박 때도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조소를 던졌죠. 그동안 하나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옮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인도로 옮겼을 때 불량률을 감당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제 부품, 지금 뭐 판금에 내는데 이제 중국 부품사에 의존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애플은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죠. 그리고 월가나 미국 제조업체는 관세 전쟁에 냉소적이고 미정의적 뭉개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과 월가의 이해관계에 뭐 일정 정도 충돌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과 협상해서 기술 표준, 지적 재산권 등 미국에 유리한 것을 끌어내고 미국 제조업 재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컴퓨터 조립하고 이런 건 아니죠. 미국 제조업 재건은 먼저 철강, 석유, 화학, 정유, 소재. 왜냐하면 미국은 어쨌든 기술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를 하면은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조업 재건은 미국에 필요한 과제지만 또 이제 한국이나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의 최근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공세에 대해서는 좀 황당합니다. 물론 이제 무역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이렇게 타협을 봐야 되죠. 자, 이 중공의 기술 절도, 이것은 미국 기업 경쟁력이 되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이 서플라이 체인 밀착,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거죠. 중국은 미국 경제에 분리 불가능한 서플라이 체인 하단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모르는 그냥 일반적인 정치학자들은 야, 이제 뭐 미국과 중국이 목숨을 걸고 싸운다. 둘 중에 한 명은 죽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늘 최악의 친중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전략적인 실수지만 미국 기업과 월가는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진짜 미국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싸우고 뭐 지정학적인 큰 대결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정치학자들이 만들어낸 동화라는 거죠. 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닙니다. 미국 기업, 제조업체, 그리고 월스트리트, 그리고 유통업체입니다. 이들이 실질적인 칼을 쥐고 있고 서플라이 체인 하단부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현재까지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수익성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자주 드린 말씀입니다만 이 중국은 LA 롱비치 그리고 뉴저지 포트에 그냥 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품이나 제품은 미국의 유통시장에 공급을 하는 거죠. 이것이 미시시피나 오하이오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더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연 미국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저는 일단 이 미국이 뭐 컴퓨터를 조립해야 된다, 뭐 핸드폰을 조립해야 된다, 이건 가능하지도 않고 미국인들은 뭐 그런데 아주 둔합니다. 결국 미국이 잘하는 부분, 뭐 철강, 석유화학 이런 곳에 재투자하고 그리고 잠수함도 만들고 군함들 만들고 이런 제조 강국으로 이제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중국에 원하는 것은 컴퓨터 조립을 다시 미국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단부에 도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 표준을 만든다거나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기술 표준을 미국이 독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이 만든 기술 표준에 종속되어서 하단부 제품을 만들고 뭐 부품을 만들고 어쩌고 이런 것을 해라는 거죠. 자, 미국이 원하는 것을 중국이 과연 들어줄 것인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한국은 일단 미국과 협상해서 한국에 가장 유리한 것을 뽑아내는 그런 자세로 일단 여기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중국과 미국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자가 싸우게 되면은 결국 양자 모두 피해를 입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어느 시점에는 타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인도 파키스탄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라팔 전투기 세대가 떨어져서 뭐 글자 그대로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뭐 인도와 파키스탄 국민의 자존심 싸움, 이것을 넘어선 차원, 이 군수 산업도 중요하지만은 지정학적인 큰 변화 이런 것도 이제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전략적인 승자는 분명히 중국입니다. 이 중국 지금 한국이나 뭐 주변 세계가 뭐 중국이 만든 제품, 전투기, 미사일, 와, 마데인 차이나 집까짓 게 뭘 하겠냐, 나르는 깡통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게 증명이 되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뭐 한국은 바로 이제 중국과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미국과 한국 공군이 뭐 중국 공군과 싸우게 된다.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제 한국 전투기 조종사들은 미국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 인도 공군을 우리 이제 많이 욕합니다. 인도의 사람들의 싸우는 능력, 이것은 파키스탄에 비해서 열등하다. 파키스탄은 원래 이 전사적인 면모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라팔이 떨어졌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무려 3대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인도 공군이 무언가 심각한 잘못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라팔의 스펙도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호이 30 떨어진 거, 그리고 미그 29 떨어진 거, 이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총 5대 전투기. 파키스탄은 한 대도 잃지 않았는데 인도 공군은 무려 5대 전투기를 잃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PL-15가 등장한 겁니다. 미국의 군사 잡지도 이것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초장거리 이제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이것을 중국이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했다는 거죠. 미국도 보유는 하고 있지만 실전에 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암남 이제 120D 버전이죠. 자, 그런데 중국은 실전에서 입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PL-15냐 PL-15이냐 이것도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국방 잡지는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에서도 중국의 방위 산업체 주가가 오르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다소 추락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올렸습니다. 여기서 2019년에 있었던 이제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때는 이 파키스탄 공군이 미제 이제 암람 120C입니다. 120C는 90km 사정거리입니다. 이것을 쏘았는데 미그 21 그리고 수호이 30을 요격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자, 이 미국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인도 측은 수호이 30은 미사일 맞고 떨어진 게 아니다. 나중에 다른 사고로 떨어졌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과 미국 측은 이제 수호이 30도 요격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용됐던 이제 암람 120C 이것은 90km 사정거리입니다. 미국은 120T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공군에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130에서 160km. 이것이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펀치가 긴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마하 4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라팔 3대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죠. 이 라팔은 이 F-35와 이렇게 맞먹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스텔스 성능은 없습니다만 다른 면에서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라팔에는 외부의 이제 아왁스 도움 없이 이 자체적으로 위험을 판단해서 회피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F-35보다 뛰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무력화되었다는 겁니다. 3대가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인도 파키스탄전을 둘러싸고 지금 이 군사 강국들 무기 이게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소비에트 시절부터 거의 뭐 형제 국가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인도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때 소련의 도움으로 파키스탄과의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가 보유하고 있는 뭐 중거리 미사일, 뭐 대함 미사일, 뭐 브라모스 이런 거 다 뜯어보면은 러시아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용 뭐 지대함 미사일 그리고 지대지 미사일 이런 데는 이제 러시아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죠. 인도와 이 러시아 관계 이것은 뭐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파키스탄은 미국의 동맹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파키스탄에 막대한 군사적인 원조를 하면서 뒤에 이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인도를 괴롭혔죠. 자, 인도와 미국이 사이가 나빠야 됩니다만 또 최근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또 인도와 미국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고 프랑스 전투기도 사오고 또 EU도 인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인도가 서구 세계와 밀착을 하면서 파키스탄은 좀 고립됩니다. 이때 중국은 1대1로를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도 파키스탄과 가까워지는 거죠. 이 중국제 무기가 이 파키스탄에 흘러오고 바로 이것이 라팔을 요격한 겁니다. 이런 갈등 이합 집산 속에서 이제 이 테러가 터지고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충돌했습니다. 이그니스 렉스, 이분은 미국인인데 뭐 하시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군에서 이제 퇴역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이 이번 사태를 좀 정리해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분은 중립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올리시는 분입니다. 파키스탄 공군이 인도 영공에서 450km 떨어진 라팔 전투기를 추적하고 300km 사거리 접근했을 때 PL-15를 이제 발사했다. 그리고 요격할 수 있었다. 300km 사거리에서 파키스탄 공군은 PL-15를 사용해서 파키스탄 영공을 벗어나지 않고 파키스탄 영공 내에서 자, 인도 영공 내에 있는 전투기를 타격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파키스탄 국경 내에서 300km까지 인도 공군을 이제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파키스탄 공군이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런 능력 때문에 파키스탄 공군은 하룻밤에 인도 전투기 5대를 격추할 수 있었다.
자, 그리고 인도 공군은 파키스탄 국경 300km 이내에 있는 모든 전투기 비행을 중단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일단 300km 안에 접근하면은 요격될 수가 있는 거죠. PL-15 미사일. 중국이 파키스탄에 이제 PL-15를 줬느냐, PL-15E를 줬느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일단 이그닉스 렉스는 PL-15E 수출용 버전입니다. 이것은 맥시멈 사거리가 150km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300km까지 때릴 수 있는 PL-15 오리지널 버전을 파키스탄에 중국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국경을 넘지 않고도 인도 영공 내에 있는 인도 전투기를 외과적으로 이렇게 제거해낸 겁니다. 이 중국 기술의 우위를 입증한 거다. 그리고 프랑스 전투기에 열등한 러시아 군수에 의존하는 것. 이것에서 이제 인도가 전략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닉스 렉스는 이제 계속 이런 거를 이어갑니다. 이번 공중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PL-15든 PL-15이든 일단 중국제 공대공 미사일이 정확하게 라파를 요격했다는 겁니다. PL-15가 사거리 200에서 300km인데 아직 PL-15인지 아니면 오리지널 버전인지 이것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비욘드 비주얼 레인지죠. 가시거리 밖에서 미사일을 쏘아서 적기를 요격하는 전쟁입니다. 바로 그 용도로 이용되는 공대공 미사일이죠. 이 파키스탄은 그리고 중국제 전투기를 이용했습니다. 이 F-16 짝퉁이다, 이렇게 이제 전 세계가 욕을 했지만 어쨌든 이 미사일에서 발사된 중국제 미사일이 라파를 요격했습니다. 중국은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A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150에서 200km까지 추정되는 가시거리 밖 공대공 미사일로 이제 라파를 요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전투기 가격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라팔은 한 대 2억 8,800만 달러인데 이 중국의 J-10은 4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하룻밤에 J-10은 라팔 3대를 잃었습니다. 전술적으로 혹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실패를 의미하는 거죠. 라팔은 이런 종류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만든 그런 이제 아주 값비싼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3대가 추락했습니다. 자, 파키스탄은 공중 우세, 이제 일단 인도와의 대결에서 이 공중전에서 우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어제 방송에도 어떤 분이 이제 좋은 댓글을 쓰셨는데 이런 이야기 나오기 전에 자, 이 파키스탄이 일단 아왁스 측면에서 인도보다 우월한 것이 아닌가. 무기를 떠나서 450km 밖에 이제 인도 전투기를 탐지하고 추적하다가 사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날렸다. 인도보다 이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좋은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격된 전투기에는 이제 수호의 30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인도가 가지고 있는 수호의 30은 아주 이제 예전에 만든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그런 버전이라고 합니다. 자, 인도의 취약점 노출. 인도의 가장 심각한 취약점은 아왁스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이 실패했다. 어떤 장비로 이제 조기 경보를 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인도는 S-40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기 경보에 실패한 거죠. 아마 S-400이 인도 중부에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가지고 있는 S-400을 파키스탄 국경 가까이로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은 또 이거 이제 파키스탄 공군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중국은 분명히 이번 전투에서 이제 승자로 부상했습니다. 이 중국의 방산업체 주가가 오르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중국제 전투기 구매를 이렇게 타진할 수 있는 거죠. 자, 라팔은 뭐 2억 8천만 불, 이쪽은 뭐 4천만 불. 가격 자체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한 대 사느니 이거 4-5대 사는 거죠. 이래도 남는 장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덤으로 뭐 PL-15 이런 것을 사오면 됩니다. 자, 파키스탄은 지금 중국과 이제 강력하게 밀착하고 있습니다. 1대1로 때문에 중국은 파키스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이 중국이 지금 남진아에서 이제 주변 국가들과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깡패 짓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인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도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몰디브, 네팔, 부탈, 중국 주변 국가 모두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심지어 자국 영토 내 카시미르주나 마니푸르, 아삼 이제 인도 영역입니다만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인도를 상당히 미워합니다. 인도가 국경을 면하고 있는 주변국과 이렇게 충돌하는 것, 뭐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인도가 외교를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은 인도 내부에서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농담으로 이런 걸 올렸는데 인도의 유일한 친구는 러시아밖에 없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도는 이스라엘과 친하고 러시아와 친하고 그리고 미국과는 오정정하지만 협력하면서 이제 인도 경제 발전을 돕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파키스탄과 큰 전쟁이 터졌는데 이번에 어떤 전략적인 패배를 맛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여기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 트루먼호 그리고 이제 후티 간의 충돌 그리고 일단 잠정적으로 미국과 후티 사이에는 휴전이 선언되고 트루먼호는 조만간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윌 슈라이버가 뭐 글을 썼는데 그 끝부분에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죠. 1년 반 동안 예멘의 이제 홍해 이 선택적 봉쇄를 풀려고 미 해군은 노력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예멘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이제 용납이 되지 않죠. 미국은 보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어쨌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아시아에 있어야 될 칼빈슨 항공모함이 지금 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전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지금 밑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칼빈슨도 조만간에 일본 쪽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제 쉽게 싸울 수 있는 전쟁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도 정밀 유도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 우리가 이제 중국 무기에 대해서 온갖 폄하를 뭐 인터넷에 도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신 승리에 지나지 않았다. 중국은 분명히 강하고 매우 두려운 그런 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국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입증이 된 거죠. 그리고 미국은 아직 200에서 300km 때릴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PL-15가 이용되었는지 15E가 이용되었는지 이런 것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라팔 세대기를 떨어뜨린 것은 분명히 PL-15로 그 증거는 지금 인터넷에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국과 미국 공군 그리고 이제 중국 공군이 뭐 서해에서 치고받는다 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야 되죠. 중국이 훨씬 긴 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이 F-35 이런 데 투자를 해서는 될 게 아니라 KF-21,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KF-21이 중국의 이제 J-10보다는 뛰어난 기종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중국의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는 펀치가 긴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하죠. 물론 이 미국이나 한국은 어떤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현재까지는 전략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미군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 인도 조기 경보 시스템이랑 비교할 수는 없죠. 중국과 있어서 아직은 전략적인 우위에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펀치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미국의 미사일 능력 이것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것은 이번 로우전에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대레이더 미사일 뭐 88이죠. 그리고 암남 뭐 120C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 네이섬을 이용해서 쏘았는데 러시아 드론은 요격하지만 이 지대지 미사일 이런 것은 하나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마스, 어태컴스 같은 미국의 주력 이 공격용 미사일 이런 것들이 거의 뭐 95% 정도 전자전에 의해서 이렇게 3,000%로 빠지거나 요격되거나 이런 상황이죠. 이런 것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자, 이 미사일 기술에 있어서 러시아나 중국에 뒤처지는 미국 미사일 기술에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인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F-35가 왜 실패했냐? 이것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F-21을 개발할 때 일본의 첨단 테크놀로지, 센서라든가 이런 전기, 전자, 제어 기술 이런 것을 이용해서 F-21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이렇게 미국이 이제 독차지한 다음에 F-35를 만들었죠. 원래 F-35를 일본과 함께 공동 생산한다는 약속을 하고 F-22 개발에 일본을 조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본 뒤통수를 치고 그것을 모두 이제 미국이 독차지하고 자체적으로 F-35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온갖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역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이 전기전자 관련되어서 아시아 쪽의 테크놀로지 첨단 제조 기술은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어떤 미사일을 개발하면은 미국보다 뛰어난 공대공 미사일을 만들 가능성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 30년 전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세계가 변했습니다. 최소한 전기전자 그리고 제어 기술에 있어서는 그 축이 서구에서 아시아 대륙, 특히 극동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이쪽으로
오래전에 옮겨져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독자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